안녕하세요. 돈 버는 빌리 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고 바로 제목에서와 같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영상을 짧고 굵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종목이 1.39%나 올랐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수 상승이라기보단 큰 업종에 대한 큰 변화, 그 변화를 나타낸 것 같다. 그 이유인즉슨 항공사와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번에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올랐는데, 저는 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좀 보이시죠? 네. 이유가 너무 뻔하죠. 네. 뻔하다기보단 이렇게 적자를 나는 기업은 저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은 주가가 얼마든 간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흑자가 된 다음에 성장세를 보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종목 분석을 해보시면 네, 여기 2분기 예상 실적이 심각하죠. 네, 2분기 예상 실적을 심각하게 얘기함과 동시에 9월, 12월에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지금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좀 오래 보실 분들은 심지어 이미 올랐기 때문에 4%나 아마 만약에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많이 오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이렇게 대충 시장 상황 봤고요.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은 큰 종목들은 떨어지고 이제 제가 산 에이스 침대 시젠 네이버도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샀을 때보다는 올랐지만 어느 정도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고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매매 기법인데요. 저는 투자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많다고 적다고 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죠. 우선 제가 했을 때 저는 일단 개인이 가장 편하게 단순하게 기법, 개인이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근간은 외인의 수급도 차트도 아닌 바로 매출입니다. 제가 보는 건 그 기업의 매출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그 매출 및 순이익이 주가에 반영하는 퍼라든지 이런 걸 중점으로 보는데요. 보시면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매도, 이게 기본이고요. 기본에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 기준은 이제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BPS 여기는 BPR이네요. 네, 여기 퍼는 여기 있죠. 퍼랑 EPS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EPS일 경우 이제 주당 가치, 주당 매출 가치입니다. 이제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건 얘네가 그만큼 주당 마이너스 8,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너네는 손해야 이런 뜻이에요. 퍼는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한 주당 가격이 몇 배 정도인가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해서 퍼가 마이너스 2.68이라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600일 때 이게 상대적인 걸 보시면 좋은데 절대적인 이 값을 보지 마시고 이 대한항공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값. 아, 얘네는 요 정도일 때 요 정도구나. 그러면 요 정도일 때 대충 요 정도가 평균적인 거구나. 그 평균적인 기준은 차트를 봤을 때 등락이 많지 않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등락이 많지 않은 걸 보자면 한 요쯤 되겠네요. 2016년, 2017년 요 사이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죠. 요 횡보 구간에 대한 기준을 잡고 나머지 퍼와 PER과 EPS를 따지시면 좋습니다. 밑에는 뭐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이제 요거를 대입해서 보자면 그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한 호재. 뭐 누가 뭐 인수합병 했다. 뭐 인수합병. 뭐 또 무슨 사업 확장. 요런 것도 거기 어디야? 공시에 나옵니다. 공시에는 이제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 예정된 사업 다 나옵니다. 하고 싶은 사업, 예정된 사업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건 절대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가 아니라는 거 뭐냐면 뉴스라는 거는 기자들이 돈을 받고 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샀다 이 말입니다. 샀어. 일단 그래서 샀어. 그 다음 관리. 네, 뭐 살 때도 일일 매매 뭐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는 주로 종가로 삽니다. 그 이유는 높고 시초가는 변동성이 너무 높고 그 마지막 종가 직전도 너무 높다. 당일 종가 거래는 안정적인 비교적 거래라 본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 11시에서 한 1시 정도 사이 가격이 이때 저는 삽니다.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하면 이때 사고요. 아니면 이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1시에서 1시 혹은 뭐 전날 종가로 한 주만 사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네, 이렇게 사고요. 한 주만. 아니면 뭐 다음날 그 전날이나 뭐 전날 종가로 한 주 사거나 아니면 전날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한 주를 산 다음날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작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타꾼들은 뭐 단타나 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뭐 더 큰 기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선만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관리 산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기본입니다. 이건 관리 자산 관리 기본은 이제 더 좋아질 것 같다. 홀딩 좋아졌지만 앞으로 매출은 모르겠다. 앞으로는 뭐 떨어질 것 같다 혹은 유지만 될 것 같다. 그럼 매도입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유지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매출이.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만 된다 해도 저는 매도합니다. 대기업이라 하면 이제 꾸준히 이익을 내도 이 이유인 즉슨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얘네가 바로 그걸 주기 때문입니다. 배당. 네, 배당을 뭐 5% 이렇게 주면 5%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 사실상 네, 그 금액을 다시 투자한다면 5%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면 모르겠으나 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네, 매출이 유지된다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빠졌다? 그럼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나빠졌다가 질 것 같다. 혹은 예상과 달리 매출이 나빠졌다. 그럼 매도를 합니다. 물타기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을 확인해 보자면 퍼센테이지에 관련한 이제 매도 기법인데요. 매도 기법 관리. 30% 정도 올랐다. 그런데 성장 가능성 모르겠다. 이제 매도. 이건 아시겠죠? 10% 정도 떨어졌다. 이 떨어진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뒤에 대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10% 정도 떨어졌는데 기사 뉴스 공시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다. 홀딩. 그런데 15%까지 떨어졌다. 제 마지노선은 15%입니다. 제가 네, 그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고 없고가 있지만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네, 투자 입장에서 이 마지노선을 업계에 가져간다면 항상 말도 안 되는 악재, 말도 안 되는 아무도 몰랐던 내부자만의 악재는 항상 존재한다. 네,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마지노선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최고인 거죠.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장난질?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은 버리는 게 좋다. 네, 이런 종목은 버리는 게 그냥 무턱대고 변동성을 만드는, 그러니까 좀 심한 변동, 15%면 심한 변동성이죠. 이런 종목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 이제 흔히들 뭐 개미털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은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10% 떨어졌을 때 이유 있는 하락이다. 그러면 매도를 합니다. 10%를 껴안고 저는 매도를 합니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면 결국 못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유가 있다 매도를 합니다. 눈물을 안고. 네. 30% 올랐는데 성장할 만하고 예상 분기 실적이 성장세다 이러면 저는 홀딩을 합니다. 예상 분기 실적은 이런 식으로 6월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나왔죠. 공시나 뭐 이런 우리가 이런 계약을 따냈어. 뭐 이런 저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로 자랑을 하려고 씁니다. 자랑을 합니다. 주로 예상 분기 실적은 주로 자랑만 해.
잘 안 쳤네. 자랑만 함. 실패 예상은 잘 말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분기 실적도 엄청 믿을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